자, 교재 이제 697쪽이에요. 매각 허브 결정입니다. 역시 8점 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기일에서 최고가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허브 결정을 하죠. 이게 매각 결정 기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매각 결정 기일로 된 이유가 허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를 경매로 받게 되면 농취증 내야 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냐면 바로 이때까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지법 지금 처리기한이 농취증 처리기한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매수 신고할 때 농취증 낸다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줘야 되고 통상적으로 매각 결정일이 오후 한 2시 정도? 그럼 오전까지는 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매각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농취증 미제출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날립니다. 날리고 불허가 나가버려요. 그럼 불허가 나가면 이때는 이제 세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감률 적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찰 시에만 저감률 적용해요. 그러니까 불허가 세매각. 이때 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최고가가. 그러면 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손해를 볼 경우에는요.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는 이의제기거든요. 그럼 즉시 항고하는 자는 쓸데없는 항고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 공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이 10%겠죠? 일단 10%인데 뭐의 10%냐? 바로 매각대금의 10%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럼 최고가가 7억이었으면 7억의 10%라는 얘기죠? 그럼 7천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항고자 중에 누가 항고했냐면 소유자, 채무자가 항고했어요. 소유자, 채무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항고했다만 기각당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각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 공탁한 보증금 있죠? 이 공탁하게 돼 있거든요. 공탁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돌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랬냐면요. 이들만 안 돌려주거든요. 뭐 나머지 이해관계를 항고했다 기각당하면 이제 그 연체이자 빼고 돌려주는데 절차를 지연시켰으니까 소유자 채무자는 아예 안 돌려줘요. 그 이들이 돌아가면서 항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찰 못 받게. 그러면 이제 항고 들어가면 2달 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절차가 계속 지연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항고 인정하는데 기각하면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쏙 들어갔습니다. 겁나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 채무자 이런 절차를 개선했고요. 안 돌려주는 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국고 편입 아닙니다. 이거. 절차에서 생겼는데 왜 이거 국고 편입입니까? 국가가 부당이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자에게 배당해버려요. 배당금액으로 편입시킵니다. 안 돌려주는 금액은. 자, 그럼 이제 항고기간 일주일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매수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항고기간 끝나고 확정이 되면요. 일주일 지나버리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정이 되면 이름이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매매와 진짜 비슷하죠? 매수인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대금납부 절차로 넘어가는데 대금납부는 꼭 기억할 점이 기한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기일제가 아니다. 이거. 전에는 법원이 정한 날에만 대금을 납부하는 게 허용되는데 지금은 기한제예요. 한 달로 정해주죠. 그래갖고 이제 언제 몇 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통지서 날라가요. 그러면 이때까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걸 잘 알아요. 완납 시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미납을 했다. 그럼 차순위가 있으면 그 자에게 자격을 주고 없다면 재매각을 실시하죠. 이게 미납 재매각이에요. 미재. 그러면 유찰 세매각, 불허가 세매각, 미납은 재매각이에요. 용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매각 결정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문제인데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만 미재, 하나만 미납 재매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재매각길이 잡혔거든요. 차순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재매각길 3일 전까지 연체이자 쳐갖고 다시 완납을 해줬어요. 그러면 재매각을 취소해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은행에 잔금 대출 받기로 협의하고 들어갔는데 대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잔금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없는데 그 안 나와버리면 이거 완전히 날리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 날리는 거 아니고 재매각길이 잡히면 3일 전까지만 대금을 연체이자 갖고 납부해주면 다시 재매각을 취소해줍니다. 그리고 재매각 절차에 전 매수인은 입찰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전 매수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미납 매수인이죠. 이자는 입찰 참가 불허합니다. 이 정도. 자, 그럼 대금 납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배당해야죠, 이제. 그럼 배당하는데 이 배당의 순위에 대해서는요. 17회가 마지막 출제였거든요. 자주 내는 것도 아니었고요. 배당은 잘못내면 바로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비용 소액 당했어요. 그다음 중간 몰라도 되고요. 꼴찌가 일반 채권이고요. 담보권이 없는. 바로 앞서서 건강보험료 가져갑니다. 그래서 비소당으로 기억하세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 청구권. 이게 이제 1순위예요. 그러니까 경매비용은 미리 빼고 배당하기 때문에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 청구권. 이게 이제 비용이라는 얘기고, 소액은 뭔지 아시죠? 최우선 문제 임차인. 이거와 동순위가 근로자 채권인데 3개월분 임금 채권하고 3년분 퇴직금 채권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소액과 동순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당해세, 집행대상 목적물에 직접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당해세가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순위로 돼 있죠. 그 다음 꼴찌가 일반 채권이고 바로 앞서서 건강보험료 가져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럼 이제 잊었는 게 촉탁해 주고요. 말소학과 다 말소합니다. 그 다음 절차가.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인도명령제가 있죠. 그럼 이건 명도소송에 대한 특례예요. 특례인데 명도소송을 하면 기본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간이 절차인데 이거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데 BJR을 주장해야 합니다. BJR이 뭐예요? 배째라 이거죠. 그러니까 확 재버릴 수 있는데 이게 인도명령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은 이제 대금 완납을 했잖아요. 그럼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돼요. 6개월 기억하시고, 이 물건에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명도 수송하는 수밖에 없는데 패소하겠죠? 그래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에 인도받을 수가 있는데,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 소유자의 점유, 채무자의 점유,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들이 바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죠. 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에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경매 절차고,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에서 모두 문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 정도. 그래서 경매는 그냥 쭉 들으시라는 이유가, 이게 읽어보셔도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듣고서 수업 듣는 선에서 해결한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요약집에 모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죠, 이제. 그럼 경매를 다 봤고, 그 703쪽에 지금 공매가 나오는데, 이 공매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통과하죠, 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제도가 나오죠. 709쪽. 자, 마지막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인인사법 내용과 차이점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그 11월, 12월, 1월, 2월은 제가 안 다뤘던 이유가 공인인사법 내용과 차이점을 꼭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가는 게 효율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인데, 경매 대리업을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등록 절차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회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우리 법과의 차이를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경매 부동산 대리업 할 때 법원에 등록을 하는 거다. 이때 대리권의 범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거 그 대리권의 범위는요, 이거는 이겁니다. 갑이요, 기업공사 A한테 대리해달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럼 위임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별도의 수권이 없이. 그 얘기인데, 이거는 경매가 지금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이 즈음에 벌어지는 것만 대리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매각 기일에서 벌어지는 절차 있죠? 요거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 대리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고, 즉시 항고도 대리권 인정 안 한다는 얘기고, 나아가서 매각 기일을 연기 신청한다. 이것도 대리권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결론인데, 그럼 이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경매 법정에 안 가봤지만 상상을 해보면 입찰표를 이 시간대에 써내야 되죠. 그럼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써낼 때 보증금 내야 되겠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려준다고 했죠. 그럼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이 당해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인고 있죠. 제호가를 정한 다음에 바로 차순위를 그 자리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라든가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 이거 대리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거죠.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
이게 토지인데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요. 갑이 자기 지분에 대고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죠. 안 갚았거든요. 그럼 경매 넘어가죠. 이게 지분 경매예요. 그럼 지분 경매를 하는데 제가 여기 입찰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죠. 입찰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2억을 써냈죠. 그럼 지분 경매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민우 씨가 2억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공유자 나와 계시면 매수 신고 하실 때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 나와 있다가 손 딱 들고 내가 매수하겠다. 딱 그러면요. 이자에게 줘야 돼요.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에요. 그럼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도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일반 임차인 아니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그래서 이게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가 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통째로 경매 들어갔어요 이게. 그럼 여기 살던 임차인들 있죠. 이분들은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2억의 최고가를 써냈는데 을이 매수 신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자에게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한 걸로 봐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보증금 안 돌려주고 묶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 기분 나쁘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안 할래. 그 지위를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릴 수 있어 나는. 그럼 보증금 바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7번이 바로 이거예요.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대리할 수 있죠. 감 왔어요? 암기사항 될 때 아닙니다. 이해할 사항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물어보든 한 문제로 물어보든 이거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의 대상물이란 말이 나와 있죠. 709쪽에 지금 봤더니 중개대상물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토지 건물 입광공 중개대상물에 대한 경매할 때만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경매 대리업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중개대상물 경매할 때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 넘어갑니다. 710쪽으로 가요. 그럼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법 내용과 차이점들을 정리하는데 먼저 대리인 등록 요건은 첫 번째로 공인인사인 개공이나 법인인 개공일 것. 그럼 중개인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공인인사 안 되죠. 그다음에 소공사도 안 됩니다. 개공이어야 돼요. 그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중개인 안 되고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 실무교육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차이점 정리하자고 했죠? 그럼 경매 실무교육의 차이점, 요거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일단 요거 실무교육 차이점을, 요거 실무교육 차이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절차부터 먼저 볼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했거나 공탁을 했을까 이랬죠, 지금. 이건데, 이거 특히 주의를 합니다. 우리는 보증 설정이 등록 기준 아니었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됐죠. 근데 얘는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증 설정 있잖아요. 우리랑 똑같거든요. 뭐 설정 방법, 보증보험 공제 공탁 똑같고 금액 똑같고 공탁 구매세는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시기만 딱 차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시기만 딱 차이가 있다. 시기. 그래서 이게 등록 기준에 들어가 있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분사함수를 3개소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인이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해요. 그럼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따로 보증 설정 다 따로거든요. 그러면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분사함 3개소 있어요. 경매 보증 얼마 끊어야 됩니까? 최소한? 분사함 3개소라면 최소한 5억 끊어야죠.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함 3개소니까 3억 추가. 이해되세요? 그럼 중개보증도 5억. 여기 경매보증도 5억. 토탈 10억. 그죠?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결격 사유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랑 차이점들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그죠? 거기 시군구청장이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밑줄 그어놓고요. 지금 710조 가고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지방법원장이 신청합니다.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 이때 서류는 등록 기준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고요. 보증서가 들어간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 냅니다. 수입인지로.
공인인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입인지로 수수료 내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그럼 이제 등록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14일이에요. 14일에 동그라미. 14일 내에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증까지 줘버려요. 14일. 우리는 등록 통지만 7일 하죠? 통지만 7일 해요. 그래서 14일이다. 그 점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별 변경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대리인 등록, 요건, 절차 다 봤고요. 이제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인데 711쪽이죠, 지금. 얘네도 대리인 등록 취소하면 3년 결격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 단, 거기 가로 속에 써 있죠. 동그라미 1번의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단. 중개업과 대리업 폐업 신고에 따른 대리업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희한하게요. 대리업을 폐업 신고해도요. 등록 취소거든요. 대리인 등록 취소인데 이건 제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을 폐업 신고했잖아요. 그럼 대리인 등록 취소하거든요. 그럼 이는 결격이 아니에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했다면 바로 대리인 등록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른 대리인 등록 취소는 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꼭.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전번 주의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일어났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데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고요. 경매 입찰방해죄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입찰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있죠. 야 결격이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 특이하니까. 경매 입찰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이거예요. 나머지 결격은 우리랑 비슷하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의 교부.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행정정보 제공 요청은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게시가 나와요. 등록증 등의 게시가 나오는데, 얘는 게시가 세 가지예요. 대리인 등록증, 대리인 보수표,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게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게시 몇 가지 해야 돼요? 우리는 5가지죠. 등자 보수사, 등록증 자격증 원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됐죠. 그럼 대리인은 자격증하고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3가지. 그럼 공인인사인 개업공사가 대리인 등록까지 같이 했다. 그럼 한쪽 벽면에 8가지 걸어져 있어야 되죠. 거기에 해병대 전후의 휘장, 조세 성실납부 표창장, 청소년 선도위원 위촉장. 제발 그런 쓸데없는 것들 들지 마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8가지가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실무교육이 나오는데 실무교육 우리랑 차이점만 정리하자고 그랬죠. 그럼 요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거기 지금 교재를 보시면 712쪽에 지금 색깔 이쁘게 칠해져 있는데 우리랑 차이점. 얘네는 법인의 경우는요. 대표자만 대상이에요. 대표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전 1년 내 법원 행정처장이 제안한 교육관에서 법원 행정처장 동그라미고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있어야 된다. 다만 폐업 신고 1년 내 다시 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랑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면 실무교육이 우리는 실시권자가 지금 시도의사잖아요. 근데 얘는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누구냐면요. 엄청 높으신 분이죠. 사법부 대장이 누구예요? 사법부 대장. 대법원장이죠.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대법원장이고. 그럼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있는 분, 이분이 바로 법원행정처장이에요. 대법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제안하는 교육관에서 경매 실무교육 받습니다. 이때 법인은 대표자만 대상이에요. 우리는 임원 사원 전체죠. 이 점 차이가 있고. 자, 다음 교육시간이 지금 차이가 있는데 교육시간 내려가면 거기 교육시간 동그라미 1번에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283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3244.
숫자가 연계성이 있죠. 우리 2832, 얘는 324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평가가 포함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 얘네는 평가가. 그래서 그 교육평가, 얘는 평가가 포함되는 말이 있는데, 요 말은 지금 우리 교재 약간 그렇게 써놨는데, 지금. 그래서, 교육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경매 실무교육 마지막 날요, 시험 보거든요. 물론 중개 실무도 보긴 보지만, 평가가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60점 미만자는 일단 재교육입니다. 근데 60점 미만 맞았다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하겠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요 정도 이제 이해를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대표자만이라는 거. 법원행정처장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인데 이게 보증 설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다고 그랬는데 시기만 딱 채 있다고 그랬어. 시기만. 그래서 이게 시기가 거기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713쪽에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있죠.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되고자 하는 개업공사 밑줄자 그어놓으세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협회 공제가 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이랬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등록 신청 전이에요. 되고자 하는 자 그랬으니까. 우량 차이가 있죠. 우리는 업무 개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금액, 방법, 공탁 과정은 다 똑같아요. 설명 다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그 밑에 지금 공제사업이 나오는데 이 공제사업은 우리랑 똑같아요. 한마디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보증 설정 금액도 똑같다고 그랬죠.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이상, 분산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그다음에 공제사업 이거 실적 공시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715쪽에 휴폐업 신고가 있죠. 휴폐업 신고. 이거 우리랑 똑같은데 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요. 우리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땐 신고해야 되죠. 그 기간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우리는 질병, 징집, 취약, 임신, 출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요. 6월 초과 못합니다. 대리 업무 휴업.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것은 우리랑 같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매수 신청 대리행위 방식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대리행위 방식은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문서 내야 돼요. 그 밑줄 대리권 증명문서 제출 716쪽의 제목 대리권 증명문서 제출하라 되어 있죠. 밑줄 쫙. 특이하잖아 이거. 아니 법원에 애써서 보증 설정해갖고 대리인 등록하는데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문서 내래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대리인등록증 4번 내야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문서 내야 되고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개의 대리행위를 동시에 한다. 하나의 섬으로 가름할 수 있는데 대리권 증명문서 할 때마다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색깔 칠해져 있는데 대리행위 할 때요. 개공이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이거 소공이 갈 수 없어요. 이 점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야들이 우리가 대리 업무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이 꼽게 생각하는지 짐작되죠? 이게 그렇게 돼 있고요. 목리를 부리고 있어요. 목리.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카드 작성 보조에 나오는데 이건 기록을 남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부 서면은 아닌데 사건 카드 작성을 하고 이제 보조를 하라고 했어요. 몇 년 보존하라고요? 5년. 근데 사건 카드에는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때 얘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 할 때마다도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요. 얘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사건 카드 5년 보존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위임을 받으면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근거자료 주셔야 됩니다. 이때 설명사항 있죠. 717쪽의 박스 메뉴에 차이점 정리하는데 대리대상물의 표시 설명해야 되겠죠. 권리관계 설명하고 규제 및 제한사항 설명하고요. 경제적 가치 설명한다는 게 특이해요. 밑줄.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할 권리라고 돼 있죠.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할 권리. 밑줄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떠안을 권리. 그 다음에 이제 얘네도 설명서 작성 교부 하는데 이 설명서 작성 교부는 한 다음에 몇 년 보존하라고 돼 있어요? 5년이죠. 5년의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지금 717쪽 가고 있어요. 5년. 이게 맞죠. 우린 설명서 3년 보존이죠. 이게 맞잖아요. 사건 카드에 철해서 5년간 보존하게 돼 있는데 우리도 같은 건으로 보존하잖아요. 지금 설명서는 3년 보존하고 뜯어버리고 계약서는 2년 더 보존하고 이게 맞죠. 깔끔하게 5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이제 보수 및 실비가 나오는데 이 보수 및 실비에 따라서는 지급 시기만 주의하세요. 지급 시기 이쁘게 일단은 색깔 칠해져 있는데 지급 시기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현재 대금 지급일로 돼 있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돼 있고 얘네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수 지급 기한으로 돼 있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금지행위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의무 및 금지행위가 나오는데 얘네도 기억에 신의 성실로 매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우리랑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누설죄, 비밀누설 금지 있고요. 이거 넘어갑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다음에 이제 매각 장소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법 및 집행관의 주체에 따를 의무가 있죠. 뭐 이게 좀 있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얘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 신고하라고 그랬죠. 누구한테? 지방법원장에게 10일 동그라미. 그래갖고 이제 신고사항이 뭐냐? 이거 암기사항 아니에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이해할 사항입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하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신문 있죠. 대리인이라는 신문은 이걸 떠받치는 초석이 뭐냐 하면 개공이라는 신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공의 신분을 잃으면 대리인 신분도 잃습니다. 중개업을 못한다면 대리업 못합니다. 중개업 쉰다면 대리업 쉬어야 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요. 중개업을 못하거나 쉴 사태, 중개업을 할 장소가 새로 생겼다. 모두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다.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게 되는데 그럼 신고사항 해볼까요? 중개업을 쉰다. 중개업에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업 업무정지 먹었어요? 그럼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업 폐업 신고했어요. 신고해야 됩니다. 또 등록 취소당했다. 못하는 거죠. 자격 취소당했다. 중개업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했어요. 그 다음에 분사무 설치했어요. 새로운 장소가 생겼죠. 그러니까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쉬거나 못하거나 새로운 장소가 생긴다. 모두 10일 내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암기사항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자격 정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건 미스한 거예요. 대리인 등록 측이 미스한 겁니다. 개공이 자격 정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스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있는데 이 금지행위는 뭐 1, 2, 3 기억, 니은, 디귿 정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 신청이 금지행위로 돼 있고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이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위임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매수 신청한다.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뭐. 그럴만 하고요. 그 밖에 뭐 명의대여하거나 다른 계공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거나 설명사나 사건 카드에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 기사항을 누락시키는 행위 금지행위고요. 이응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 모두 금지행위예요. 이런 놈의 금지행위가 어딨냐고. 글쎄 우리가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다른 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 모두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다 금지행위네.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지도감독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그 지도감독 그냥 무시하세요. 넘어가고 이제 720쪽에 등록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업무정지 사유가 있어요. 721쪽에 업무정지 사유를 봤더니 아주 특이한 게 발견됐는데 지금 거기 업무정지가 거기 기억을 보세요. 지방법원장은 개업공사 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교육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대리 업무의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한다 그랬죠. 밑줄 짝. 매신청 대리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한다. 밑줄 짝. 이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업무 정지할 수 있다죠. 유의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적 업무 정지예요. 근데 얘는 해야 한다가 있어요. 업무 정지. 그러니까 기억이 필요적 업무 정지예요. 해야 한다. 기간도 거기 마지막에 있는데 박스 두 번째 박스 밑에 업무 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고 했죠. 그 밑줄 짝. 기간도 1월 이상 2년 이하예요. 자, 그러면 필요적 업무 정지, 의무적 업무 정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기간도 1월 이상 2년 이하예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는데 왜 이게 있을까? 여기 보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대리인의 신분은 개공의 신분이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업을 못한다, 쉰다, 대리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중개업 휴업 신고 4개월 했잖아요. 그럼 10일 내에 신고했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업무 정지를 명해야 한다예요. 중개업 업무 정지 먹었죠. 그럼 10일 내에 신고했죠. 그럼 대리 업무의 정지를 그 기간 동안 명합니다. 그래서 필요 업무 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필요적 업무 사유가 중개업 휴업 다음에 업무 정지 당했을 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감아요? 암기사항 아닙니다. 거기 자격정지 역시 미스한 거예요. 개공이 자격정지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 정지 그럼 이건 필요적 업무 정지다. 그럼 기간이 1월 이상 2년 이하로 된 게 우리 임신했다. 그러면 10개월 휴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필요적 업무 정지 2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번에 못한다 중개업을. 그럼 이건 대리인 등록 취소죠. 중개업을 폐업했다. 등록 취소당했다. 자격 취소했다. 이거는 자격 취소했다. 그럼 이거 중개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필취예요. 대리인 등록 필취입니다. 감 와요? 암기사항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결격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개업 폐업 신고하는 바람에 대리인 등록 취소했다. 이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해하였죠? 중개업 등록을 하면 바로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이해하였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사항이 절대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 그림을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청의 조치가 나오는데 그거 니은을 보시면 721쪽에 지금 니은 맨 밑에 니은 얘네는 등록 취소할 때요. 업무 정지할 때 청문 의견 제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 진술의 기회만 줍니다. 과태료처럼. 과태료 될 때 의견 진술의 기회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듯이 취소할 때도 10일 이상 기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저 맨 마지막 리을에 등록 취소를 얘네도 받았잖아요. 그럼 7일 내 등록증 반납하게 돼 있어요. 7일 내 반납하게 돼 있는데 다만 한 장을 넘겨보세요. 미음 맨 위에 보시면 개공이 사망한 때에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7일 내 반납하라는 얘기죠. 그럼 매수인청 내린 등록한 개공은 그냥 훅 가시면 안 돼. 유언을 꼭 하셔야 돼. 내가 죽거든 대리인 등록증 7일 내 반납해라. 지방법원장에게 유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반납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근데 원래 우리도 사망 시에 세대의 가치자 반납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삭제한 부분이죠. 얘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명칭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 명칭 표시는 그겁니다. 그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고유한 지명이나 법원의 명칭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수인청 대리인 한민우 이렇게 못 씁니다. 법원의 휘장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의 휘장 같은 거 못 씁니다. 그럼 법원의 휘장이 뭔지 아시죠? 무궁화처럼 생긴 거 이거. 이렇게 된 거. 그래갖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무궁화처럼 된 거. 그래갖고 여기 법원이라고 써 있죠? 국회의원들은 국회라고 써 있죠 여기에. 그죠? 이게 법원의 휘장이거든요.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러워서 안 쓴다. 더러워서. 그죠? 법원의 휘장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더 황당한 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인데 대리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업무정지 먹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 잘 보는 곳에 표시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업무정지 먹었걸랑요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웃기니까 잘 물어봐 이거.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 업무정리면 업무지 먹을 거라고 써놔야 돼. 배짜라게. 이거 어떻게 써나. 근데 원래도 우리도 원래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입법 예고할 때는 있었는데 확정할 때 이제 규제개혁 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심사해서 이제 빼버렸죠.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가 갖고 뺀 부분인데 여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대리 업무 정지 먹으면 나는 대리 업무 정지 먹었습니다 하고 써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723쪽에 정리가 쫙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 법과 대리업의 이제 차이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대리인 관련 이제 서식이 쭉 나오고 기본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3, 4월 이 심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기본서 과정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기본서 과정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그 5월 달부터는 이제 유학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학 과정은 제가 유학집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집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 따라오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집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내놓는 유학집이고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끝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2차 과목은 유학집을 일단 공부하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나중에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 유학집으로 끝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론 과정은 여기서 이제 기본서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핵심 이론 유학이 5월 달부터 시작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강의들이나 고생 많으셨고, 5월 달부터는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5월 달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